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진단서를 받은 그날, 자식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산 목록부터 꺼냈거든요. 어머니의 눈물보다 통장 잔고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할머니십니다. 동네에서는 모두가 아는 착한 어머니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손주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가시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기르시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 나가요? 그럼 우리 예쁜 손주랑 같이 가야지. 이런 평범하고도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 시련을 안겨주었어요.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조금씩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요리도 하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판단력이 떨어질 거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통장이랑 인감은 누가 관리할 거야?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나온 말들이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이나 위로는 뒷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문서며 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의논하기 시작했거든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장남이니까 집 관리는 형님이 하시는 게 맞죠. 그러자 둘째 딸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엄마 모시기나 제대로 했어요? 엄마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제가 댔는데요. 셋째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매달 용돈 드렸는데 왜 누나만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의 아픔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으셨어요. 치매라는 진단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나 싶어 서랍을 열어보니 평생 소중히 간직해오신 통장과 인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해왔어요. 내가 정말 판단을 못하는 걸까? 아직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그 불안감은 작은 균열이 되어 가족의 평온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자식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둘씩 어머니의 권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통장 관리가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직 괜찮은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주저하시면 바로 이런 말이 따라왔어요. 엄마, 이제는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서 하나로 어머니의 모든 판단력을 부정해버린 거였어요. 아직 멀쩡하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데도 말이에요. 둘째 딸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인감은 제가 보관할게요. 오빠는 바빠서 매번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우리끼리 나눠서 관리하면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어머니의 재산 관리권이 자식들 손으로 넘어갔어요. 어머니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도 손님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형님, 누나, 우리 이참에 유산 분할을 미리 정해두는 게 어때요? 엄마가 더 많이 아프시기 전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중에 복잡해질 거 뻔하잖아요. 지금 미리 각서라도 써두면.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도 벌써 유산 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 몰래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제 관리해야 할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문제가 된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는 일도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댁은 넓으니까 모시기 좋겠네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머니가 편히 쉬시기 어려울 거예요. 서로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면서도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은 감추지 않았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거실에서 뭔가 서류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문제 없겠지? 그럼 셋째한테도 얘기해서 도장 받아두자.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좋겠어.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자 큰아들이 급히 서류를 감췄어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 서류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유산 분할 관련 서류라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이 자신 몰래 이미 모든 걸 정해버렸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치매라는 병보다도 더 아픈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예의를 지켰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둘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직 괜찮은데. 아니에요.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요양원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큰아들도 거들었어요. 요양원이 어머니한테 더 좋아요.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니까요. 비용은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한테 부담도 안 되고요. 정말 뻔뻔한 말이었어요.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기 싫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면서 마치 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서류 여기 가져왔는데 도장만 찍어주세요. 셋째 아들이 갑자기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자세히 보려고 하자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자식들의 행동이 너무 성급했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식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치매가 더 진행되면 결정하기 더 어려우실 텐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잔인한 말들이었어요. 어머니의 판단력을 계속 의심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 담긴 사진첩이었거든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 사진.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맞나?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리셨어요. 밤새도록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간병하던 밤, 학용품 사달라는 아이들을 위해 부업까지 하던 시절, 자식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던 일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기억이 흐릿해진다고들 하지만 자식들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머니가 키운 그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이건 아니지. 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치매가 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도 진실은 남겨야 한다. 어머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머니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비록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했던 말들, 보였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하신 거였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야.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신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셨거든요. 그곳에는 김사회 복지사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늘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이었어요. 김 선생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되실까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우셨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사회복지사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자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재산 관리를 가져간다고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서류까지 가져왔어요. 김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어머님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요? 네,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의사소통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면 어머님께는 여전히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정말 안도하셨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정말 무능력해진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김사회복지사는 더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했어요. 어머님, 혹시 예전에 우리 복지관에서 상담받으신 기록이나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어머님이 치매 진단 이전부터 얼마나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는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김사회복지사는 함께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참여하신 프로그램들과 상담 내용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작년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복지관 기록에는 어머니가 자식들 걱정을 하시면서도 본인의 노후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집은 팔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자식들에게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치매 진단 이전에 어머니가 얼마나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김사회복지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어머님, 자녀분들이 치매 진단 직후에 재산 관리권을 가져간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만약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셨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몰래 녹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깜빡하는 모습을 녹음해서 치매 증상이라고 주장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모르게 자식들의 대화까지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해. 엄마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럼 통장부터 가져올게. 엄마는 모르게. 이런 대화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의 속셈이 드러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사회복지사는 어머니를 격려해 주었어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님에게는 여전히 권리가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누군가 보고 얘기했나 봅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정말 극단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복지관에 가서 뭐라고 다니세요?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뭔가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둘째 딸도 따라서 다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상담받는 게 뭐가 잘못됐니? 어머니, 우리가 알아서 다 해드리는데 왜 남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셋째 아들까지 가세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뭔 말을 했는지 몹시 궁금해했어요. 혹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복지관 가지 마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은데 괜히 밖에 나다니시면 위험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은 어머니를 아예 외부와 차단하려고 했어요.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하고 혼자 외출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 왔는데 안 받으실래요? 귀찮게 왜 자꾸 전화를 해? 어머니는 바빠요. 큰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더 심각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둘째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네요. 어제도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고, 복지관 사람들한테도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시고,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은 마치 어머니의 치매가 갑자기 악화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헛소리를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복지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취급받게 만들려는 교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아들이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릴 이렇게 만든 건 엄마예요. 무슨 소리니? 평생 우리한테만 의존하고 살면서 이제 와서 남들한테 가서 우리 욕하고 다니고 정말 잔인한 말이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엄마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큰아들도 가세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답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둘째 딸이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의견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죠.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이미 의견을 말할 자격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치매라는 병을 빌미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서셨거든요. 자식들의 이런 태도야말로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만약 자식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리가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결전을 치를 때가 온 거였어요. 김사회복지사와 어머니는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머니의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년후견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어머님, 성년후견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김사회복지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후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법원에서 정식으로 심사해서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지, 누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거든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큰 안도감을 느끼셨어요. 드디어 자식들의 일방적인 횡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은 거였거든요. 복지관에서는 즉시 법원에 성년후견제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 조사관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나온 조사관입니다. 조사관은 정중하게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과의 면담은 생각보다 자세하고 꼼꼼했어요. 어머니의 일상생활 능력부터 시작해서 자식들과의 관계, 재산 관리 상황까지 모든 걸 점검했거든요. 어머님, 평소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혼자서 다 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했는데 요즘에는 자식들이 가져갔어요. 조사관은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렷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자녀분들이 어머님 동의 없이 재산 관리를 가져간 건가요? 네, 치매라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조사관은 복지관에서 제공한 자료들도 꼼꼼히 검토했어요. 치매 진단 이전 어머니의 상담 기록, 명확한 의사 표현 기록들, 그리고 자식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 녹음 파일도 어머님이 제공하신 건가요? 네, 자식들이 제 모르게 녹음한 건데 자기들 얘기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조사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자식들의 진짜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엄마 재산부터 정리하고 요양원 보내자. 엄마는 모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해. 이런 대화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조사관은 자식들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태도는 정말 뻔뻔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치매 환자가 혼자 재산 관리하면 위험하잖아요. 복지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어머니를 부추긴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관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자식들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어머님 치매 진단받기 전에도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그건 어머님이 요양원 가기를 원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나요? 직접은 아니지만 눈치로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조사관이 녹음 파일을 자식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녹음에서 여러분이 어머님 몰래 재산 처리를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거든요. 이건 오해예요.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자식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식들 전원이 후견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대신 전문 후견인이 어머니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전해지셨어요. 김사회복지사가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자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후견인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복지관 사람들이 엄마를 부추긴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들은 서로를 탓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전문 후견인이 어머니의 재산 정리를 위해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방 서랍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어머님, 이 서류가 뭔가요? 아, 그거요? 공증된 유언장이에요. 후견인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에 비밀리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거였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공증 유언장이었어요. 어머님, 언제 이걸 만드셨어요? 치매 진단받고 나서 자식들 태도가 이상해져서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자신만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탐냈던 어머니의 재산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집과 예금의 절반은 손주들 교육기금으로, 나머지는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하고, 그리고 평소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신 큰며느리에게는 별도로, 어머니는 자식들 대신 정말 소중한 곳에 재산을 남기기로 하신 거였어요. 손주들의 미래와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큰며느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를 외면할 때 유일하게 큰며느리만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봐드렸거든요. 큰며느리가 제일 마음이 예뻤어요. 다른 자식들은 돈 얘기만 했는데 큰며느리만 제 건강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후견인이 유언장 내용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자 그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치매 환자가 만든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요?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유언장은 치매 진단 직후 어머니가 아직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증인 앞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유언장에 따르면 각자에게 최소한의 유류분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답에 자식들은 경악했어요. 최소한이라니 얼마나 적다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 그것도 어머님을 제대로 봉양했을 경우에만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행동까지 고려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거예요. 만약 자식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유류분마저도 줄어들게 되어 있었거든요.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자신들보다 한 수 위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어머니를 치매 걸린 무능한 노인으로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랬던 거야.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큰아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바보였구나. 엄마를 우습게 봤어. 둘째 딸도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의 완벽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였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전문 후견인의 보호 아래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자식들이 강요하려던 요양원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시는 집에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가세요.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계시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어머니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할머니, 오늘 복지관 가세요? 응, 우리 예쁜 손주야. 할머니가 금방 다녀올게. 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복지관에 다니세요. 아무도 어머니를 막을 수 없거든요. 김사회복지사와는 더욱 친해지셨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한편 자식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재산은 물론이고 이웃들과 친척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더라.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식들의 행동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치졸하게 굴었는지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큰아들은 직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둘째 딸은 이웃 주부들 사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지. 우리도 나이 들면 저런 딸한테 당하는 건가? 셋째 아들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거거든요.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걸 보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어머니에게서 빼앗으려던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존엄성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였던 거였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큰며느리에게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유언장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건 물론이고 동네에서도 효부로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제일 착하더라. 친자식들보다 며느리가 낫네. 어머니와 큰며느리는 이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셨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치매라는 병은 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권리와 존엄성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